서울대를 기본적으로 붙고 온 친구가 거의 군대를 대체 복무를 하니까 경찰에서 출발점이 빠르고 혜택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무를 조금 이렇게 혜택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일단은 제가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면 2010학번 10학번인데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붙고 온 친구가 거의 뭐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과는 의대를 붙고 온 친구가 한 8명에서 10명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런 말이겠 지만 연세대 고려대를 붙고 온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 때는 약간 좀 경찰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좀 극강으로 높아져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울대도 붙고 연고대도 붙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멋있는데 이러면서 그냥 갔는데 가보니 좀 사실과는 좀 달랐던 친구들은 좀 실용적으로 왔다 하면, 저희는 일단 군대를 대체 복무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학비 안 내고 후비 유지비 받고 했던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랑 생각하면 저희는 대학생 할 때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자유가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 약간 사관학교. 사관학교, 예. 기본적으로 경찰대학이 이제 육사를 토대로 만들었다가 좀 더 이제 자유화된 거라서, 예, 당시에 이런 어떤 제약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대 출신이면 이 조직 내에서 네. 솔직하게 진급이나 어떤 경찰 내에서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경찰대 출신들이 사실은 여러모로 경찰에서 출발점이 빠르고 혜택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급에서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심사승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는 항상 배제되고 양보해야 되는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경찰대생이 같은 선상에서 심사를 도전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마치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마냥 얘기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오히려 역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다고 보고요. 보직은 사실은 좀 더 받기가 수월하죠. 왜냐면 어쨌든 경찰 조직에서는 엘리트니까 단지 실력이 없는데 경찰대생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후한 평가를 받는다? 저는 이런 거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디 부서를 가든 무조건 한 명 몫을 더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했던 거지, 경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아마 선배님들이나 저나 그런 적은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 업무라는 걸 아예 병행하신 건데. 맞습니다. 그게 되나요, 이게 원래? 안 그래도 이제 어떻게 경찰 일을 하면서 이 로스쿨에 공부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교대 근무 보직을 받고, 이게 로스쿨 다닌다고 해주는 조직 문화가 아니고, 그건 각자의 노력과 어필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남들이 안 듣는 수업을 통해서 수업 간에 텀이 없도록 완전히 알차게 학점을 모읍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바로 수업을 간다든가, 아니면 주간 근무랑 겹치면 휴가를 조금 쪼갈라서 써서, 그런 식으로 지하철로 다니면서 인강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고요. 근무를 조금 이렇게 해태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정말 저랑 같이 근무했던 팀원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거든요. 중요 사건이나 갑작스럽게 이슈가 터지면 수업 중간에도 와가지고 다시 대응하고 영장까지 치고 했던 적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태한다? 이거는 저로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는 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결국 변호사가 됐지만 당시에는 조직을 나간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만족하고 되게 잘 맞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때 근데 이제 로스쿨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경감을 달고 나서 이 경정을 달기까지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더 도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제가 수사를 했을 때 굉장히 제가 법리 검토를 잘 해도 항상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기 변호사 출신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오라는 식으로.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왜냐면 이게 꼭 변호사 출신이라 해서 모든 법에 다 전문가는 아닌데, 이 분야는 내가 수사를 했고 내가 했던 분야인데 조금 사회적 평가가 조금 이 라이센스에 대한 우대가 있는 느낌이 강해서, 그러면 나도 해보자. 그리고 사실 웃기긴 한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법 공부가. 진짜요? 네, 정말 재밌어서. 정말 재밌어. 남의 어떤 갈등 상황을 듣고 해석하고 찾아보고 적용하고 약간 수학적인 그런 논리 구조처럼 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걸 재밌어 한다는 게. 그러니까 법학 자체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당연히 형사사건에서 직접 사건을 해봤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사건이 기본적으로 법리 다툼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편의 영역에는 수사거든요. 뭐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인정되게끔 다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법리 해석이 들어가는 건데 그 수사기관의 심리나 아니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분명히 워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소프트 스킬이 있는 거예요? 네, 순발력이랑 문제 해결력이 확실히 있죠. 네.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좀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경이라는 계급, 경찰서장의 계급을 달기 전에는 한 지역에서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지역, 그 지역 정서나 배경을 많이 알 수 있다. 수사관의 성향이나 이런 걸 아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경찰대학이랑 이제 경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어느 부서에 있든 열심히 했고, 저는 그렇게 이제 경찰에 애정을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가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 절차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대신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적인 수사 절차가 없도록 정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후배들도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많은 관련 교육도 받고 실제 이제 경찰 엘리트로서 자기 한 몫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